안녕하세요. 네, 방송할 때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전화를 주시는데 젊으신 분이 전화 줘서 되게 반갑네요. 일단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 미혼이시고 혹시 최근에 손목을 많이 쓰신 뭐 일을 하셨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네.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어요. 손목은 안 쓰셨고 혹시 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꺾는 습관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 네네네. 네, 손목 통증은 없으시죠? 소리만 나시는 거죠? 약간씩 저린 듯이 아프긴 하는데 예, 뚝뚝 소리가 통증을, 너무 소리가 좀 신경이 쓰이시고, 그 다음에 네. 좀 떨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란했을 때 손이 떨리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물건을 잘 봤을 때 손이 떨리세요? 앞으로 나갔을 때 더 떨려요. 앞으로 나란히 할 때, 혹시 그게 본인의 긴장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신지? 그 정도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으세요. 네. 이제 손목에서 뚝뚝, 그러니까 손목뿐만이 아니라 이 관절이랑 무릎이나 이런 소리가 나시면 환자분들이 되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이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게 뭐 특별한 병적인 증상은 아니고 그게 통증을 동반을 했을 때는 평소의 관절 모양보다 약간 비끌렸거나 이럴 때는 통증을 동반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통증이 없이 나는 소리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 손목을 꺾는다든지 그런 거 조금 자제하시고 손을 조금 따뜻하게 찜질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시면 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좀 소리가 덜 날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뭐 침을 맞거나 그 정도까지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손 떨리는 게 지금 문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실 손 떨리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와 긴장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혹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이거를 이제 한방에서는 약간 화병의 일단 증상으로 보는데 그런 증상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손떨림이 있으시면 일단 좀 화를 끄는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도록 하고 아까 앞에 그 근육이 굳는 어떤 그런 그 상담을 해드리는 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손발이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 사지 말단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갑자기 체중이 많이 불어서 몸에 약간 노폐물이 쌓인 경우라면 그를 노폐물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침치를 조금 받아보시면 순환이 잘 되면서 이 사지 말단까지 순환이 잘 되면은 이 떨리는 것도 좀 없어지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방에서 또 하나 이론이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어떤 소화기가 이 사지를 좀 관할을 하는데 약간 소화 장애가 최근에 생겼다거나 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이런 게 생겼으면 약간 소화기 치료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떨림 증상이 크게 화가 있는지 화가 쌓였는지 아니면 뭔가 순환 장애를 할 만한 어떤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지 아니면 혹시 소화기가 최근에 안 좋아지셨는지 그거를 좀 동반 증상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서 그거에 따라 치료를 해보시면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면 나이도 젊고 그러시니까 치료가 뭐 약물을 쓸 정도까지 심각한 건 아니시니까 한 뭐 침 한 두세 번 정도 맞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쓸 때 조금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마를 하면 이렇게 식당에서 갈아서 먹는 그 마는 식용마인데 한약에서 쓰는 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약에서는 토종마, 산약을 쓰기, 그 산약으로 쓰는 약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식용으로 쓰는 갈아서 먹는 마를 끓여 드시는 것보다는 한의원에서 필요한 처방을 받으실 때 토종 산약을 처방받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설사를 조금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설사라도 장염이 심해서 나오는 설사에서는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염 때문에 나오는 설사에는 이 약 쓰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막 이럴 때 사실 마를 갈아서 이렇게 마죽을 끓여서 먹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설사를 멈추게 하니까 변비가 있는 환자한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조심할 게 뭐든지 굉장히 증상이 많은 증상을 고치는 약재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약간 습을 조금 이렇게 몸에 음액을 만드는 약재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약간 이 기혈의 흐름을 조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그다음에 약으로 드실 때는 한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받으시고 꼭 복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산약은 그 중국의 이제 군웅할거 시대 때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을 때 이제 폐잔병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먹다 보니까 이 산약을 먹다 보니까 맛도 생각보다 괜찮고 또 영양분도 생각보다 풍부해서 이 전투에서 그 이후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야사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서 산우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게 비장, 폐장, 신장에 이 수분 같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보온제구나 또 보기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요. 나중에 이제 약재로 쓰이게 되면서 산에서 만난 약, 산약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이하이드록시 페닐알라민이라는 그 전구 물질이 있어서요. 뇌에서 이제 도파민으로서 이제 전구 물질에 해당해서 이거는 이제 파킨슨병 같은 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에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있어서 항노화 클리닉 또 이제 항산화 클리닉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4년 전에 그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그때 디스크가 뭐 이렇게 많이 심했던 상황이셨던가요? 그 이제 다쳐갖고 일하다가 다쳐갖고 그러면 한 1년간 네네. 하다가 뭐 이거 수술을 했어요. 도저히 걷질 못해갖고. 아, 그러니까 원래는 게 멀쩡하셨던데 예, 다치셔서 이렇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하신 다음에 예. 지금 아프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예,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네네. 됐어요. 이게 저리기 시작한 저리기 게. 시작하신 지가? 예, 전기 감전되는 거면 예.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하시고. 그럼 예. 혹시 허리가 지금 뭐 통증이 심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허리를 움직일 때 불편하시거나 그런 증상이 근데 있으신가요? 허리에는 별로 그 별로 신경이 없으시고요? 지금 괜찮은데 네네네. 좀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걸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자꾸 이거 네네. 한쪽 다리는 왼쪽은 바르게 이게 펴지는데 네네네. 이 오른쪽은 옆으로다가 이 발이 펴져요. 아, 오른쪽이요? 예, 네네. 똑바로 가지질 않고. 예, 그러면 지금 그 장단지 허벅지가 지금 찌릿찌릿한 곳도 오른쪽이신 건가요? 아니, 양쪽 다예요. 아, 양쪽 다 그러시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다리가 좀 힘이 좀 빠지시고 잘 안 움직이시는 건 오른쪽이시고요. 예, 예. 아, 혹시 그 한 달 전부터시니까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그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네. 이 약을 지어주는데 네네네.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진통제 근데 같은 예, 허리가 좋지 않다고 이 소리만 하는 거죠. 예, 허리만 좋지 않다고. 예.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가 지금 한쪽이 지금 제대로 걸을 때 오른쪽이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른쪽뿐이 아니에요. 왼쪽하고 네네.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네네네. 왼쪽은 똑바로 이렇게 걸으려고 하고 네네. 오른쪽은 옆으로다가 이렇게 다리가 뻗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예. 다리가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종아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찌릿찌릿한 건 양쪽 다 그러시고요. 예,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신경이 첫 번째로는 압박받은 거 있을 수도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정형외과에서 별다른 얘기가 허리가 안 좋다, 그냥 그렇게 별다른 얘기 안 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일단 근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것들이 경직되거나 그러면은 그 근육 사이로 흐르는 신경 같은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찝히는 거죠. 포획이라고 네. 하는데 약간 네, 이렇게 눌리거나 찝히거나 그러면은 그런 이상 감각과 약간 제가 원하는 그런 행동이 안 될 수가 있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허리 쪽에서 정형외과 사진 찍어보셨으니까
네, 그 허리 쪽에 뭐 이상만 있다고 하고 약을 주신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진통 소염제 같은 걸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의원에 가셔갖고 한번 침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그 근육계통의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근육 자체의 문제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혹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원은 가보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예, 한번 네. 침치료 한번 받아보시면은 저도 이제 아버님 같이 그렇게 찌릿찌릿하시고 그런 그 상태로 많이 오시는데 예,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침치료 받으시면은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셨으니까 예, 이제는 좀 한의원 가셔서 한번 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증상 있으셨는데요. 네. 대략 한 몇 년 전부터 증상 있으셨어요? 이게 꽤 한 몇 년, 7, 8년 된 것 7, 같아요. 8년 정도 되셨어요. 네. 우리 7, 8년 전에 혹시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 제가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를 그- 하신 이후에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인데 또 네. 한의원에서도 혹시나 그런 쪽도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한의원 가면 전신가 이렇게 놓잖아요. 네네. 그거 놓으면은 뭐 그쪽에서 반응이 온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무관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 이제 전침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조금 호전되신 느낌이 있으시고, 아니 호좀 어쨌거나 조금 다니면은 좀 괜찮아졌다가 아, 괜찮아지셨다가 또 치료를 중단하시고 시간이 네. 경과하시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시고요. 네네 약도 먹었어요. 약도 드셨는데 그러면 다리에 있는 냉감도 그때부터 있으셨나요? 이거는 턱보다는 조금 더 빨랐던 것 더 같아요. 빨리 그 전부터 다리에는 냉감이 있으셨고요. 네, 이것도 괜찮다가 그러다가 또 그랬어요. 네, 호전과 악화를 좀 반복하고 네, 있고요. 이 다리는 혹시 허리는 안 아프세요? 허리 아파요. 허리도 아프시고요. 네. 우리 허리 쪽으로 어떤 검사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네. 어떤 검사해 보셨어요? MRI 찍었는데 협착증이라 그랬어요. 아, 협착증이라고 네. 네, 진단 받으셨고요. 디스크기도 약간 있다고. 디스크도 있으시면서 네. 네, 소화는 잘 되시나요? 소화는 그닥 별로 많이 잘한대요. 항상 이렇게 가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네, 소화제 자주 먹어요. 네, 수면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잠도 그닥 뭐. 수면도 불량하시고.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턱에 나타난 원인과 그 다음에 다리 쪽에 나타난 원인이 다소 네. 이제 같은 우측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다소 이제 원인과 증상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우측은 아마 임플란트가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시는 도중에 아마도 이쪽으로 뭔가 신경이 좀 건드려지는 그런 병변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신경이 건드려졌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두 달 사이에 많이 회복이 되시지만 네. 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할 때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발성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턱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좋아진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이런 전신 상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퇴 외측으로 나타나는 부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MRI상에 협착이 나타나셨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허리에서부터 신경과 혈관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린 증상을 대부분 잘 호소하세요. 아,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지금 그래도 다리 또한 증상을 치료받으시면 좀 좋아지셨다가 조금 다시 나빠지셨다 이걸 반복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허리랑 이렇게 국소적인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침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수면과 식사를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를 병행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좋아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어요.